자, 한미반도체가 돈을 더 달라. 하이닉스는 안 된다. 우리 한화비전 거 쓰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이 단가를 맞춰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요 싱가포르 공장에서 마이크론한테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C본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은 삼성전자한테 일부 맞춰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걸 바탕으로 한미반도체와 새롭게 손을 잡고 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우리가 주말간에 트럼프와 이제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 내용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한미반도체가 중국 쪽에 TC본더를 공급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양산할 양산이 아니죠. 납품할 HBM을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마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양산 단계까지 들어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와중에 한미반도체가 중국 쪽에 공급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 어떠한 기업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될까까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짧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세 관련된 부분들만 조금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중국과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협상이 한번 중단이 됐고요. 다시 한번 재개가 돼서 다시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사안을 논의를 했다. 많은 합의를 이뤘다라는 거는 미국 쪽의 주장이긴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요거는 100% 신뢰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미국 관세율을 60% 미만으로 인하하는 대신에 중국의 히토류 규제를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협상의 주된 어떻게 본다면 카드였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히토류 쪽의 규제는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자연스럽게 히토류를 활용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더군다나 미국이 최근에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폐기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있었던 극단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있는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는 걸 금지했었거든요. 자, 국가별로 중국 같은 우려 국가는 안 되고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는 안 되고 동맹국은 몇 퍼센트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 통제를 규제를 했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폐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자,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수출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래서 반대로 그 사이에는 이 HBM 관련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TSMC 쪽에 1분기 순이익이 15조 7천억 원, 60%가 넘게 나왔거든요. 60%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어닝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관세 전에 미리 주문을 해놨었던 거고 특히나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쪽에 빅테크들이 올해만 540조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추진을 시켜야 되는데 관세가 통과가 되게 되면 본인들이 잡아놓은 예산이 빵꾸가 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철회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일시적으로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라기보다는 통과가 안 되는 일시적으로 시간이 좀 더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 요 분야에 있어서 HBM의 수요가 그리고 수주가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몰리는 시기가 이제 5월, 6월까지 해서 이제 2분기 정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HBM 양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청주에도 M15X라고 하는 HBM 양산 공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자,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새로운 HBM 3E 요걸 엔비디아 쪽에 양산할 준비로 미국 쪽 공장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택 쪽을 증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미국 쪽에 좀 더 투자를 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국내, 삼성전자는 해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공통된 내용으로서는 용인 클러스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와중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도가 중국 쪽에 공급이 중단된다라는 사실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피셜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한미반도체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한미반도체가 TC 본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 관련해서 요걸 좀 중단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사실 최신 장비는 아니에요. HBM2E. 자, 이전 단계고 삼성전자가 구형 HBM이라고 불리는 구형 HBM에 들어가는 구형 TC 본더를 수출 금지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금지일지 아니면 본인들이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생산을 최근에 중단한 이유가 뭐였죠? 중국산 저가형 D램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D램을 활용한 저가형 HBM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였거든요. 자, 그럼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요게 덤핑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답을 드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쪽에 한미반도체가 수출량을 좀 줄이겠다, 공급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70%까지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매출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걸 40%대까지 내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0%는 어디로 갈 거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삼성전자일 것이다. 자,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당연하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공급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 공정, 양산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돈도 안 되는 중국산 저가 HBM2E 구형 이 TC 본드를 공급할 이유는 없죠. 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싱가포르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공장은 어차피 중국 쪽에 수출 안 하고 마이크론 쪽 거를 생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생산하는 TC 본더를 굳이 중국한테 팔 필요가 있을까? 요걸 줄이고 마이크론 쪽에 비중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서 결국은 비중을 줄였지만 그 줄인다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었고 트러블의 원인이 결국은 단가였죠. 자, 한미반도체가 돈을 더 달라, 하이닉스는 안 된다, 우리 한화비전 거 쓰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이 단가를 맞춰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요 싱가포르 공장에서 마이크론한테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C 본더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은 삼성전자한테 일부 맞춰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걸 바탕으로 한미반도체와 새롭게 손을 잡고 있다 라는 데까지가 이제 현재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음모론과 긍정적인 희망론의 내용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캐파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결국은 매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는 게 한미반도체 쪽에서도 분명히 윈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윈윈 단계가 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HBM3 12단 요거를 양산에 나섰다.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납품할 양산을 벌써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6월 달에서 7월 달쯤에 나오는 퀄통과 결과를 맞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양산에 들어갔다는 건데, 자,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에서 분명히 부족했었던 이유는 이 TSV가 굉장히 효과가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TSV는 할 수는 있는데 수율이 안 나왔어요. TSV가 말 그대로 실리콘 관통 전극. 자, 이렇게 D램을 쌓아놓으면 여기에 쭉 관통하는 전극을 뚫어서 이 마더보드까지 온전하게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하는 장비를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불량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TC 본더였습니다. 근데 이걸 삼성전자 쪽이 납품을 해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제로 TSV 기술만 가지고 있지 수율이 안 잡히니까 활용을 안 했었는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화비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SK하이닉스 쪽에 공급이 들어갔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흐름이 한미반도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고 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요, 올 하반기 새로 나오는 완전히 GPU 시장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이 루빈이 출시되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붙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캐파가 굉장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거의 5분의 1 수준, 6분의 1 수준밖에 풀캐파를 돌려도 납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또 최근에 반도체 장비 실적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적은 과연 어디서 나온 실적일까? 그리고 어디서 나올 실적일까? 라고 한다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쪽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단가를 높여주게 되면요, 분명히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뭐죠? 매출 실적이 아니라 결국은 영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주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수요가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손을 잡게 되면 향후 CXL 칩까지도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점점 발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계를 사놓고 계속해서 AS를 해주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다 공급을 받잖아요. 다 공급받고 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 장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새로운 공급처가 뚫렸다라고 한다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갤럭시를 활용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북한이랑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북한 쪽에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팔겠다, 팔 수 있다,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하게도 새로운 핸드폰 시장이 개척이 되는구나, 중국 쪽에 뭐 개척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와의 손을 잡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뭐 추측이겠습니다만 이런 시나리오로 이게 될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결국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에서 우리가 봤듯이 AI 시장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반도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좀 시키면서 시장에 좀 자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향후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지는 뭐 새로운 규제가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TSMC한테 1분기 때 수주를 몰아줬듯이 지금부터 타임어택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이 루빈에 들어가는 HBM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HBM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HBM의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져온 대박주는요,
여러분들도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챙기셨겠습니다만 늘어날 예정인 HBM 수요에 딱 맞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역시나 오늘 한미반도체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하반기에 들어가는 루빈에 탑재될 HBM에 호환되는 TC 본더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화 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화 비전은 사실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오르는 느낌이고, 한미반도체는 고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빠져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화 비전의 TC 본더가 합격점을 받았겠지만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보다 기술력이 여전히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블랙웰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블랙웰도 TC 본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핀 슈퍼 본딩 헤드라고 하는 새로운 TC 본드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루빈을 위한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급하는 회사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비중을 줄인다라고 했으니 제외. 삼성전자 쪽에 든든한 우군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당연하게 한미반도체한테 TC본드를 비싸게 사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TSV, TC본더. 자, 이 실리콘 관통 전극 이 과정에서 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걸 삼성전자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이미 납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찌라시가 돌기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찌라시입니다. 오피셜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사모드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TSV를 활용을 했다. 본더 누구 걸까요? 얘기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양산까지 들어갔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반도체가 결국은 SK하이닉스라는 대여와 이별을 했기 때문에 하락했던 그 낙폭을 회복하는 회복 상승도 우리가 서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 자, 그러니까 서로 양사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미반도체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일봉 차트고요. 지금 요 라인을 깨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라인에서 반등세를 좀 빠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저항을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저점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저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요 라인을 뚫어줬죠. 자, 요 라인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요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줄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단연간의 이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라인에서 사실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요 라인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줬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저점을 깨고 요 라인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아래가 열려져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요 라인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62,000원 정도예요. 하방으로 10%에서 15% 정도밖에 열려져 있지 않고요. 물론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천천히 물량을 잡아가게 되면 포텐셜이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그리고 12만 5천원까지 열려져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가가 7만 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방으로 30% 정도 열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40%에서 45% 정도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어디까지나 이건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HBM을 납품이라기보다는 HBM 강세가 이루어지기 이전 주가 요 단계죠. 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HBM을 처음 생산하고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던 시기의 주가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근데 이걸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바닥인 거죠.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잡아가기에 부담스러운 구간도 아니고요. 우리가 상방을 굉장히 넓게 열어볼 수가 있는 현재 구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일봉을 보게 되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길게, 그리고 사이클이 굉장히 긴 종목은 주봉을 좀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에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찍어줬죠. 자, 하락하면서 여기서 지금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반등은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 라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쌍바닥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중 바닥형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전고점까지 열어두는 게 정론입니다. 그래서 125,000원, 10만 원에서 125,000원까지 한미반도체를 열어놓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기술,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체적인 뭐 수주 이런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은 워낙에 뛰어난 기업이고 거기에 기술적인 분석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보기에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겠죠. 자,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부방 통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미반도체 그냥 관심만 가지고 스스로 소액으로 조금씩 잡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내가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제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자리 같아. 근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요런 라인에서 뭐 요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뭐 요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코멘트를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요런 식으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 뭐 최근에 센즈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특이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7624에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요거 그래도 바로 좀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 내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요런 것들을 일일이 제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링크 전송을 좀 해달라고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좀 하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좀 들어오실 수 있게 2번 방을 따로 개설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 2번 방은 제가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걸어 놨으니까 뭐 들어오셨다가 링크 받고 넘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방에만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의 상황과 내일 갑자기 트럼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제 말도 맹신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저는요 5월 11일 일요일에 박프로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저는 또 관점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거 반드시 좀 인지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위치해 있는 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실시간의 접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24에 5432로 문자를 남겨놓으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사실 일주일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 이어지나 저도 좀 많이 지치는데요. 대선 테마주 위주의 흐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지치고 옆에 대선 테마주는 이렇게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지부진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막차 타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첫 차를 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활기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